예, 제가 2007년도에 이제 경북대 부임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새로운 강의법도 개발을 해보고 강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교육상을 주셔서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들이 많고 또 개선할 것들이 많은데 또 이렇게 상을 주셔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이랄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데 그것들을 충분히 학생들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고 갖고 있는 능력을 향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능력을 좀 향상시켜 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은 학생들이 어떤 분은 무슨 수준이 좀 떨어진다, 무엇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학생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수가 부족하다, 교수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가르치고 학생들의 어떤 능력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법으로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더 잘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을 부족한 것을 학생한테 탓하기 시작하면은 교수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학생들의 어떤 그런 장점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개발을 하면 나도 더 좋은 교수가 될 수 있고 학생들도 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선호하는 수업이라고 뭐 딱 한 가지 이렇게 꼽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저는 조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 특성상 어떤 과목은 주입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강의는 실험 실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강의는 이제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주입식 강의로 많이 했었다면은 점점 이 주입식 강의를 조금씩 좀 더 발표를 많이 하는 발표식 수업을 자꾸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온라인 강의에 관심을 갖고 온라인 강의를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경북대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기 전에 연구실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출장 가고 보강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보강하기가 사실 어려우니까 개인 연구실에서 제가 강의 동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보강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그런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미리 코로나를 예견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전부터 이제 이 비대면 또는 온라인 강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은 없고 과거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어떤 비대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저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들 상당수의 교수님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시다가 좀 학생들이 이제 좋을 것 같고 하면 중간에 또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졸음을 좀 쫓으신 다음에 또 이제 강의에 집중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평가를 받아보면은 교수님은 강의만 하십니다. 좀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너무 강의만 하는 것 같다. 그런 조금 뭐 코멘트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보려고 사실은 중간중간 조금 어떻게 보면 수업하고는 좀 약간 다른 좀 떨어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곤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경북대학에 오기 전에요. 저 삼성정밀화학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3년 반 근무하다가 대학에 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이제 졸업한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취업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생활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회사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 어떻게 중요한 것인지,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최근의 지식들. 그래서 단순하게 학생들한테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중요한 건지, 또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 학생들이 좀 더 눈빛이 빛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는 이제 주입식 강의를 중심으로 했었고요. 부임했을 때는 주입식 강의로 모든 강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좀 지나니까 학과에 이제 실험 실습 과목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제 주입식 강의 했던 거를 이론 한 절반 정도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절반 정도는 실험 실습을 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고요. 그런 강의 하다가 이제 또 필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할 때, 취업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발표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표 수업은 또 없으니까 또 학생들은 그런 능력을 조금 기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발표 수업을 또 해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한참 영어 강의가 또 붐을 일었는데, 영어 강의도 모든 강의를 영어 강의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 강의 정도는 영어로 100% 영어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어 강의도 해봤고, 또 이제 온라인 강의도 하나의 어떤 그런 주입식 강의를 온라인으로 강의로 바꿔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고 해서 선행 학습을 먼저 하고 또 강의실에서는 여러 가지 심화 학습을 하는,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실험 실습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 방법을 바꿔서 지금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 주입식으로 계속 강의식으로만 강의를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 후에 취업해서 회사 생활하는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강의 방식보다는 여러 강의 어떤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어떤 그런 역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여러 가지 강의 방법을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방법을 조금 개선하고 다양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한 것처럼 과목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임했을 때는 이제 강의하느라고 바빴죠. 연구하고 강의하고 하느라고 바빴는데요. 좀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학생들이 대학원에서도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건 학부교육 때 사실 배웠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대학원에 오다 보니까 대학원에서 연구 능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좀 발견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있었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없어서 그런 과목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회사 생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학생들이 조금 공부를 해놓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과목이 없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사실은 내용이 비슷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가장 기초가 되는, 전공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과목들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그거하고는 달리 이제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가는 그런 과목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바깥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또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새로운 과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추가하다 보니까 좀 과목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학생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어떻게 변하고 싶어도 학생들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플립드 러닝 같은 그런 강의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 그런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강의하고 강의가 끝나고 시험 보고 평가를 받는, 그렇게 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본인한테 편안한 그런 방식으로 학점을 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굉장히 좀 선호를 했고요. 좀 새로운 강의 방식, 예를 들어서 영어 강의를 한다, 또 플립드 러닝 한다, 이거 굉장히 생소해요. 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틀하고는 벗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노력을 해야 돼서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저는 5명 놓고 강의해 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자꾸 이제 저는 그런 말 하면서 설득을 해서 최근 들어서는 그런 강의들이 15명, 수명 늘어나고는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저 못지않게 이제 학생들한테도 새롭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북대에서 온라인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강의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사실은 못 모르고 이제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한번 개발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기존에 저는 충분히 어떤 강의량이 많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온라인 강의에 맞게 제가 교환을 준비를 해보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그런 강의 어떤 양이 좀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넓혀야 되는, 좀 더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강의했을 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강의 교환을 사용하게 되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경북대에서 이제 이 강의 교환을 좀 지정해서 주시더라고요. 그거에 맞게 강의 교환을 이제 새롭게 다 교체를 했는데, 그 작업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긴 했어요. 제 어떤 강의의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계기였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편한 부분은 있는데, 만들 때 한 번은 좀 고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고민이 많았어요.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온라인 강의처럼 딱 이렇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학생들 시킬 때 어떤 툴로 시켜야 되는지, 또 이제 선행학습을 끝나고 강의실에 와서 현장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건 딱 이 수업의 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 상황에 맞게 또 과목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고려해 갖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오늘날에 좀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의 학생 정원, 한 학년 정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강의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뭐 한 35명, 37명 한 이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들었다면은, 온라인 강의로 이제 이걸 바꾸니까 한 130명, 150명 이렇게 강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공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가 교양 강의라면은 학생들이 또 교양 수업이니까 많이 듣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공 강의고 하나는 특히 이제 저희 학과에서만 사실은 필요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타 학과 학생들이 뭐 3배, 4배 이렇게 학생들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학생들이 좀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구나.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어떤 선호도가 더 높은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1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의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할 때 사실은 한번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편한 게 온라인 강의예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만들 때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편한데요. 근데 온라인 강의할 때 어려운 건 뭐냐면은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장 강의할 때는 어떤 공지할 일이 있을 때 뭐 2분, 3분 정도 얘기하면 끝날 일을 그걸 일일이 다 글로 적어가지고
LMS 상에서 올려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못하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쪽지나 질문이 굉장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학생들 질문 나오기 전에 학기 초부터 이제 많이 그런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이 없이 좀 수월하게 조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영어 강의는 저는 이제 영어 강의도 100% 영어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이용해서 하게 된 건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접 이제 강의실에서 영어 강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 상황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먼저 촬영을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유튜브에 한번 올려서 한번 해보니까 또 장점은 있는 게 영어 강의 사실은 학생들 굉장히 듣는데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하는데 유튜브를 이용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 거 하니, 유튜브에 보면은 자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선택해버리면 제가 영어로 한 거를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변환해서 유튜브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듣기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에 자막 기능을 이용하면 청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만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이 강의를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배속으로 할 수도 있고 2배속으로 할 수도 있고 0.5배속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 영어로 듣는 게 너무 나한테 빠르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학생은 뭐 0.75배, 0.5배 이렇게 조금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자막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고 자막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강의하는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에 이제 올리게 되면 우리 뭐 온라인 강의도 그렇지만 반복해서 재생 학습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또는 한 번 듣고 필기하는 동안에 새로운 내용이 지나갈 때 그때 이제 다시 스탑을 시키고 다시 한번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막 기능이라든지 재생 속도, 시간을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다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익했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이라면 이제 학생들 질문 있을 때 이제 질문에 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부분 수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 중간 시험 또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끝나면 학생들 채점한 그런 결과를 학생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재 어떤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걸 잘 모르고 있는지, 또 현재 본인이 어떤 그런 학습을 한 것에 대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를 이제 학기 끝나고 나면 강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데, 그 전에도 이제 수업 한 중간 정도 마쳤을 때 학생들의 어떤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고 제 수업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하면서는, 원격 강의하면서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진도라든지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요번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는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봤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데, 제가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를 할 때 그냥 전체 학생들 성적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거든요. 그 과제 낼 때 설문 형식으로 과제를 내요. 그래서 학생들이 1학기 동안에 어떤 스피드로 어느 정도 일정으로 어떻게 이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또 이제 그게 시험을 보고 나서 어땠는지 그런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적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하면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점수를 거기다가 채점한 결과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를 올리면서 이제 학생들의 그 코멘트를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때는 어느 정도 스피드로 공부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학생의 점수는 어떻다. 또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하고는 어떻게 향상됐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상 학과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학부 강의는 한 8개 강의가 되는데요. 사실 8개 강의가 된 이유는 좀 앞서서 이제 개발했던 강의 가지고는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다 모든 것을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이제 8개 강의까지가 됐고요. 과거에는 주입식 강의를 위주로 했다가 실험 실습 강의가 좀 포함되고 발표식 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 강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실무 관련된 강의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경북대에서 이제 링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캡손 디자인 과목들을 좀 개설해 달라고 해서 그 과목도 좀 하나 개설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아울러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나 더 개발하고 싶은 강의가 있다면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만 하더라도 이공계에 속해져 있는 학과인데 학생들이 이제 특허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특허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향후에 이제 하나 더 개발한다 그러면은 저는 특허, 지식재산권 이런 어떤 강의를 조금 개설해서 향후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그런 강의를 좀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부임하다 2007년도부터 교습학습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법 세미나들이 좀 많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수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의의 질을 좀 더 개선하고 싶고 더 좋은 수업으로 만들고 싶은데 다른 교수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연구 같으면은 우리가 쉽게 발전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은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내 가지고 이제 퍼블리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보고 때로는 모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이 발전하는데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강의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의는 사실 오픈이 안 되잖아요. 폐쇄적으로 사실은 교수님마다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지 다른 교수님들 강의를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교수법 특강들,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그런 세미나나 특강이 있으면은 가서 이제 들은 적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강의의 질을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강의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교수학습센터였고 이제 학습지원센터인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의 어떤 교수법 세미나 그 부분이 가장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오픈하는 것까지는 좀 쑥스러운 것 같고요. 교수법 세미나 같은 거에 좀 활발하게 뭐 기회가 된다면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 강의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강의를 개발하는데 다른 교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다른 교수님의 어떤 열정, 강의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그런 것들이 모티브가 돼서 저도 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교수님들께 제가 뭐 뭘 잘해서 이제 어떤 강의라고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는 어민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하고 이런 경험이 있고 또 다른 교수님은 또 다른 교수님들 나름대로 그런 강의 경험들이 있는데 다양한 어떤 이런 경험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공유가 될 수가 있다면은 서로의 어떤 그런 강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